어드밴스 챕터 4의 부정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정사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거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준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준동사? 들어본 적은 있어요. 뭔지 혹시 설명할 수 있어? 네. 자, 준동사라는 거는 우리가 동사를 가지고 단어를 붙이거나 형태를 변형시켜서 다른 용법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동사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은 남아있지만 어쨌든 동사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네. 준동사, 동사에 준하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뭐가 있느냐가 중요해. 준동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밖에 없어.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야.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배우는 부정사라는 거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동명사라는 거 있고요. 네. 세 번째는 분사라는 거 있습니다. 다 들어본 적 있죠? 네. 네. 자, 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부정사를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단 투부정사로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가 돼요? 동사 원형에다가 앞에다 to를 붙인 형태로 사용을 하죠. 네.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네. 분사는요, 두 가지가 있죠? 현재 분사라는 애가 있고, 현재 분사는 동명사와 마찬가지로 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에다가 ing. 또 뭐가 있어? 과거 분사라는 아이가 있죠? 과거 네. 분사는 동사에다가 ed를 붙이거나 아니면 우리 불규칙 동사 했었죠, 저번에? 불규칙 네. 동사에 과거 분사형 배웠었죠? 그렇게 네. 불규칙하게 변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과거 분사를 우리가 보통은 pp라고도 불러요.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네, 이게 first participle이라는 단어인데 뭐 그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 pp라고 부른다라는 건 알아야 돼. 선생님들이 거의 have pp, bpp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우리 지난 시간에 수동태 얘기할 때도 사실 네. 과거분사 썼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알아야 돼. to 부정사는 자, 이름을 보면 부정사. 여기에 부자가 아니다란 뜻이야. 이 정자는 정할 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란 뜻이 되는 거지. 네. 뭐가 안 정해져 있는데? 쓸 사자거든요. 쓰는 방식이,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라는 뜻이야. 그래서 어떻게 쓰인다는 거야, 도대체? 얘는 명사로도 쓸 수 있고요.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거야. 그럼 네. 동명사는 뭘로 쓰일까? 자, 얘 이름, 비동사.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름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네. 동명사잖아. 동사를 명사로 썼다고 해서 동명사야. 당연히 명사로 쓰이겠죠. 그럼 분사는 일단 분사의 이름을 보면 이 분자는 나누다란 뜻이야. 나눌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둘 다 형용사 역할입니다. 네. 형용사. 형용사 기본적으로 뭐 하는 애들이야? 명사 수식하거나 보호 역할 하는 애들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정사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명사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분사 얘기할 거예요. 천천히 차례대로. 오늘은 이 부정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부정사라는 거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야? 동사에서 파생된 형태입니다. 동사를 가지고 만들었단 얘기야. 그래서 동사가 아니지. 당연히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진 않겠죠. 네. 기본 형태는 보통 투부정사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to에다 동사 원형을 붙여.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원형 부정사라는 것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사가 사실은 제목이 to 부정사가 아니야. 그치? 왜 네. to 부정사가 아니냐면 to 부정사라는 거는 부정사의 종류 중에 하나거든. 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to 부정사를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원형 부정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추후에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부정사는 그럼 무슨 역할 한다? 명사, 형사, 부사 역할 한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명사로 쓰이는 거, 형용사로 쓰이는 거, 부사로 쓰이는 거 먼저 정리를 할 겁니다. 요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투부정사를 명사로 썼다. 일단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를 명사로 쓸 때는 우리가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붙어요. 네. 그러니까 명사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쓴다 우리? 주어, 목적어, 목적, 보어에 쓰이죠. 이거는 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네. 명사 어디? 주목보. 이거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인대.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붙이면 될까? 뭐 하는 것은, 일, 그렇지. 뭐뭐 하는 것은. 주어의 조사는 뭐예요? 듣는 이가.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는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To master new skill takes patience. patience. 자, 동사가 takes야. 그럼 당연히 앞에 부분이 뭐가 돼? 주어부가 되겠지. 네. 주어부에 뭐 나왔어? 토부정사 나왔네요. 그래서 마스터하는 것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투부정사의 주어가 나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목적어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She decided to accept the offer immediately. 자, 동사 있고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가 투부정사로 나와 있네. 그럼 목적어는 우리 뭐 붙이지, 조사를? 을,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을 결심했다.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보어 역할입니다. 비동사 보이네요. 비동사 뒤에 우리 뭐 쓴다? 보어 쓴다.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나와 있네. 네. 보통 보어는 사실 보어만의 조사는 없긴 해. 근데 뭐랑 네. 같이 써? 비동사랑 같이 쓰지. 그래서 네.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보통 많이 네. 해석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얘가 주어로 쓰였냐, 목적으로 쓰였냐, 보어로 쓰였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요런 형태로 주어에다가 투부정사 쓰는 경우는 본 적 있어? 네. 그쵸. 본 적은 있는데 많이 봤어? 아니요. 많이 안 보여요. 많이 안 보여요. 왜냐면 이렇게 투부정사의 네. 주어를 쓰게 되면 뒤에 있는 다른 목적어나 보어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이거든. 구분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뭐 해요? 아직, 가주어 it, 진주어 it, 가주어 진주어 만들죠. 네. 어떻게 만들어? 자, 이 문장은 원래 어떤 문장이에요? 잠깐만 글씨체 좀 줄일게요. 자, 이 문장 원래는 어떤 문장이야? To explore unfamiliar cities is exciting 이거죠. 네. 자, 원래 이 문장이야. 근데 투부정사가 길어버리니까 주어 자리에서 너무 길어버리니까 보어가 잘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뭘 네. 한다고요? 이렇게 뒤로 보내고 가주어 it을 넣어주는 겁니다. 다음 가목적어라는 것도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목적어 자리에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원리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오면 뒤에 있는 목적격 보호가 잘 구분이 안 된다고요. 자, 이 네. 문장은 그럼 원래 어떤 문장이야? I found to organize my notes useful 이렇게 된다고요. 네. 그럼 이렇게 보면 아니 어디 갔어? 어디가 목적어고 어디가 목적격 보호인지 사실 헷갈릴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내?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 가짜 목적어를 먼저 써주는 겁니다. 네. 비워두면 안 됩니다. 영어에서는 문장의 그 단어의 자리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지죠. 비워두면 안 돼요. 표시를 해주는 네. 겁니다.
네, 표시해주는 거야. 네, 그래서 it을 써주고 목적격 보호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 목적어를 먼저 뒤에다 써주는 겁니다. 그럼 네. 어떻게 하면 돼? 나는 자 여기 이거 found 뭐라고 해석할 거야? 얘 어디서 온 거야? find에서 온 거지 원래. 네. 무슨 뜻이야? 찾다. 찾다. 그러면 여기서 찾다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나는 찾았다. 유용한 것을 이렇게 될 거야? 아니요. 말이 안 되죠? 네, 자,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알다, 깨닫다, 생각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네, 이런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일상 대화가 아닌 이상. 그럼 얘는 뭐예요? 유용하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가? 내 노트를 정리하는 것이. 목적어가 뒤에 있다고요. 투부정사가. 네, 여기까지 가목적어였습니다. 정리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의문사에다가 투부정사를 붙여서 쓰는 구문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요, 기본적으로 명사적 용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사 파트에 나온 거고, 그럼 당연히 어디 쓰겠어? 똑같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에 쓸 수 있다고요. 네, 근데 얘는 거의 대부분 주로 목적어에 많이 쓰여요. 참고만 하시고, 주어나 보어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의미를 가지냐? 얘는 의문사 플러스 뭐뭐 할지라는 해석을 붙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what to 부정사가 붙으면 무슨 뜻이야?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할지 who to 부정사 혹은 whom to 부정사 보통 목적격을 많이 쓰거든요. 누가 할지, 누구에게 할지, 네, 누구랑 할지. when to 부정사는 뭐가 돼 그러면? 언제 할지? where to 부정사는? 어디서 할지? how to 부정사는? 어떻게 할지? 맞아요. 근데 빠진 거 하나 있죠. 우리 의문사 중에. 뭐 있어? why 있죠. 네, why to 부정사.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할 거야? 왜 할지? 왜 할지 라는 말은 영어에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없어요. 이런 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자면은요. He explained how to operate the machine safely. 자, 여기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왔다는 거 보이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할지를 설명했어. 이렇게 가는 거지. 네, 참고로 이건 팁이고요. how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지가 맞아. 그치? 네, 어떻게 할지가 맞아.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방법을 말하는 거지. 네, 그래서 무슨 하는 방법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게 조금 더 쉽게 해석이 되겠지. 네. 자, 여기까지 우리 명사적 용법 했습니다. 다음은요. 형용사적 용법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무슨 역할이야, 재영아? 명사 수식. 명사 수식, 또 그, 보호 역할도 있죠. 네,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네, 주격보호, 목적격보호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사 수식이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네, 하나씩 볼게요.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우리 어떻게 해석을 붙이면 되느냐?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는 식으로 붙이면 돼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명사 수식하는 거 먼저 볼까요? 당연히 어디 있겠어? 명사 뒤에서 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돼? relax 할 place가 되는 거죠. relax 할 place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밑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그, 이거, B2 용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불러요. B2 용법. 네, 뭐라고요? 비투용법. 자, 지금 문장 보시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지. 네, 그러니까 이걸 마치 보호처럼 쓴 거야. 밑에 보니까 뭐가 돼 있어?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그죠?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 구분해야 돼. 구분해야 되겠죠.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어떤 건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뜻을 알아야 돼. 뜻을 외워야 되겠죠? 네, 그죠?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네요. 외우는 거 싫어? 네? 외우는 거 싫어? 별로야?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그래요? 근데 얘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얘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구분하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얘는. 네, 구분하세요라는 문제 안 나와요. 왜? 아니, 그럴 거면 이거 왜 있냐? 뭐, 기본적인 거는, 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왜? 어쨌든 우리는, 어, 규칙이라는 거를 배워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왜냐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예를 들어서, You are to submit the report today. 아, 무슨 뜻인지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비투용법은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거다라는, 뭐뭐를 할 것이다라는 미래의 의미를 가져. 미래에 뭔가를 할 거다라는 미래의 동작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얘 봐봐. 얘는 의무라고 돼 있어. 의무면은 사실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야. 그지? 네, 그럼 너는 제출해야 돼. 이렇게 되겠죠. 네, 어. 근데 얘를 만약에 뭐 예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너는 제출할 거는 말이 안 되고, 음, 의도로 볼 수도 있겠죠. 의도. 의도는 네, 뭐야? 뭐뭐 할 것이다지. 네, 그럼 뭐야? 너는 제출할 거, 얘도 안 되겠네. 이거를 예문으로 들은 게 좋겠다. The event is to start next Friday.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벤트는 다음 주 금요일에 시작할 거야. 네, 이거지. 네, 어. 얘도 의도는 안 되네. 다시, 다시 리셋 할게요. 네, 리셋 할게요.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합시다. 그녀는 뭐뭐가 될 운명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근데 네, 얘를 가능으로 볼 수도 있지. 그녀는 될 거야. 됐었을 거야. 과거니까. 될 네, 운명이었어. 될 거였어. 어때? 의미가? 차이가 없죠? 네, 말만 그렇게 바꾸는 거지.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될 거였다라는 거지. 크게 차이가 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얘네들은 구분하세요라는 문제는 안 나와. 뭐 100%라는 건 없어요. 네, 세상에 100%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안 나와요. 아직까지 네, 나온 걸 본 적이 없어, 내가. 사설 교재 말고, 시험에서, 학교 시험에서. 사설 교재는 이런 교재를, 이 내용을 써놨기 때문에 가끔 나오기도 해, 가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얘는 뭐야? 뭔가를 할 거구나, 앞으로 일어날 거구나라는 의미라는 것만 알면 돼. 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돼. 이벤트는 열릴 거다, 시작할 거다. 너는 제출할 거다, 제출해야 된다. 그는 발견이 되어질, 되어지지 않을 거다. 않았을 거다. 네, 그녀는 되었을 거다. 이게 과거로 들어가니까 좀 복잡해지네요. 선생님이 예문을 그지같이 만들었네. 미안해. 그 네, 다음에,
만약에 네가 성공을 한다면 앞으로 성공을 할 거잖아. 얘는 if 그대로 써도 되고요. if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가. 어쨌든 전부 다 앞으로 뭔가 미래 할 거라는 의미야. 네. 그래서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비투용법 문제가 안 나오냐? 나와요. 뭐가 나오냐? 자, 이 문장 구조 보시면은요. 똑같이 주어, 비동사, 투부정사지. 네. 이거 어디서 봤어? 명사를, 명사할 때 그거야. 보어, 맞아요. 그거야. 넌 천재야. 명사적 용법에 우리 보어에서 이거랑 똑같은 형태 있었잖아. 네. 그래서 얘는 문제가 뭐 나오냐면 재영아, 네. 이런 문장 구조 형태일 때 얘가 명사야 형용사야를 물어보는 거야. 명사의 보호야 비투용법이야를 물어보는 거야. 네. 자,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그게 포인트죠. 자, 예를 들어서 she is to finish the project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her job is to search, research the research on the project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네. 그럼 똑같이 여기 보시면은요. 주어, 투부정사. 주어, 투부정사지. 네. 그럼 어떨 때 보고 어떨 때 비투용법인지를 구분하는 거야. 자, 네. 그녀가 끝을 내겠지. 네. 얘가 얘를 하는 거지. 네. 그러면 비투용법이야. 형용사적 용법으로 가는 거야. 네. 근데 그녀의 잡이 설치를 하니? 그녀의 잡이라는 게 설치인 거지. 리서치인 거지. 같지? 네. 이러면 보호예요. 명사적 용법.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같냐 아니면 얘가 얘를 하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형용사적 용법이었고요. 부사적 용법 빨리 얘기를 좀 할게요. 생각보다 형용사적 용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 부사적 용법은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잘 구분해 주시는 게 사실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 목적 제일 많이 나오죠. 목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을 했어. 어떤 동작을 했고 그 동작을 왜 했는지, 그 동작의 목적이 뭔지를 투부정사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결과적 용법은 동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투부정사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렇게 네.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he grew up 자랐죠. 자란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고. to be a scientist 과학자가 됐다라는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다음은요. 원인인데요. 얘는 정확히 말하면 감정의 원인이야. 정확히 말하면 감정의 원인이고 말 그대로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데 그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를 투부정사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해서 뭐뭐 하다가 되는 거야. 네. 예를 들면 놀랐지? 근데 왜 놀랐냐고. 놀란 이유가 뭐냐고. 들어서 놀랐다가 되는 겁니다. 조건, 투부정사가 조건도 되는 거 알고 있었어요, 혹시? 자, 조건이란 게 뭐예요? 네. 만약 뭐뭐라면, 우리 if절 배웠죠? 가정법. 네. 그거야. 그래서 얘가 투부정사가 조건의 의미도 가져요. 예를 들어서, to finish on time. 제 시간에 끝낸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판단의 근거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의 성질이나 성향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근거를 투부정사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뭐 하다니 이렇게 해석을 붙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이거 무슨 뜻이야?
careless, 부, 부주의한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조심성이 없는 거. 네, 이 사람이 조심성이 없대. 뭘 보고? 실수를 한 걸 보고. 그런 실수를 하다니, 아유, 쟤 좀 부주의하네.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그 근거를 투부정사로 들어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형용사 수식이라고 돼 있죠? 네, 말 그대로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야. 얘는 뭐라고 하느냐?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에 쉽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부사적 용법 설명 들어갈 때 얘네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네, 어떻게 구분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빨리 할게요. 자, 먼저 목적은요. 얘는 특별하게 문법적인 어떤 규칙이 없어. 얘는 사실 맥락상 파악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네, 맥락 가지고. 맥락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얘가 동작의 목적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거의, 근데 투부정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긴 해. 자, 두 번째는 결과적 용법인데, 얘는 결과적 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동사들이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grew up이라든지 grow up이죠. grow up이라든지 뭐 live라든지 live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와. 네, 뭐 다 우리가 뭐 전부 다 뭐 나오는 모든 거를 알 수는 없지만 네, 뭐 come to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 어떤 존재를 네, 나타내는 그런 동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grow, live up, 뭐 live, wake up, 뭐 wake up, 뭐 come to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자, 네, 감정의 원인은 말 그대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와. 네, 조건은요, 딱 보면 알겠죠? 뭔가 튀죠? 앞에 혼자서 따로 나와 있지. 네, 근데 여기선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건은 아니야. 얘 목적인 경우도 있어. 아까 얘기했죠. 목적은 특별한 네, 문법 형태가 없다고. 그래서 얘가 얘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판단의 근거는 여기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가 나와. 뭐 네, careless라든지 뭐 kind라든지 뭐 nice라든지 이런 것들. 구분되죠, 뭔지? 네, 그리고 여기는 일반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가 나오는 게 사실 세 개야. 여기 있죠? 감정의 원인도 형용사고, 얘도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야. 근데 얘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얘는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얘는 그냥 네, 일반 형용사.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나갈 거고, 숙제는 유닛 2까지만 하시면 돼요. 네, 프랙티스 유닛 2, 네, 워크북도 유닛 2까지. 네, 대신 이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형사적용법, 부사적용법 다 정리해서 외우시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네. 그리고 개념 정리 이번에는 안 한 것 같다.